네, 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권용찬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인치 실습 과정을 이제 연마 과정까지 끝을 내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실습 중에 이제 한 분리 및 연마 실습 영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음을 이렇게 매물재를 분리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망치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적은 충격을 가하셨는데, 이렇게 함을 이렇게 매물재를 분리를 할 때, 다소 조금 과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형에서 이렇게 매물재만 분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 과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위치가 파손이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충격을 가해 위치가 파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충격을 가하여, 이렇게 매몰재만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충격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하늘색 부분이 퍼티를 붙여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저희가 하악을 매몰을 할 때 한쪽은 경석구를 이용하여서 매몰을 하고 반대쪽은 퍼티를 붙인 후 그 위에 2차 매몰을 하였는데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플라스타로 그냥 2차 매몰을 했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측은 퍼티를 이용해서 하고, 나머지 편측은 경석구를 이용하여서 2차 매몰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물재를 나중에 중합까지 끝나고 이제 매물재를 분리를 하였을 때 과연 위치의 표면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나 저희 나름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지저분하게 나왔던 건 역시 다 플라스타였고요. 플라스타로 매몰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치아 엠브레드 사이사이에 석고도 보기 안 좋게 끼어 있었고, 위치의 표면에도 석고끼가 이렇게 허옇게 묻어 나와서 다듬질 하는데 굉장히 조금 시간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은 경석고 반대쪽은 퍼티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퍼티를 제거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치아 엠브레드 사이사이에도 석고가 끼어져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위치의 표면에도 석고끼가 묻어나지 않아서 되게 깔끔하게 나온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반대쪽 보시면은 경석고를 이용하여서 매몰을 한 부분인데, 치아 사이사이에 이렇게 석고가 낀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위치의 표면에도 이렇게 석고끼가 묻어나와 있어서 비교적으로 플라스타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긴 했지만, 역시 퍼티와 비교해보면은 약간의 석고끼도 묻어있고 엠브레저 사이사이에 경석고도 있는 것으로 보아 퍼티를 이용한 것이 가장 깔끔하게 나오고, 또 추후에 연마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거리를 덜어주는 되게 깔끔하게 나옴으로 해서 되게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경석고를 이용한 부분도 플라스타랑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다소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석고를 이용한 방법도 저희가 잘만 한다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모형과 위치를 되게 쉽게 분리를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전치 부분에 모형이 부러져서 안에서 끼어져 있는 상태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소 놀랄 정도로 그냥 쉽게 분리가 되어서 저도 놀랐는데, 원래 하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파손될 위험도 높고, 또 언더컷 때문에 분리도 다소 어려워서 모형을 파괴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밑에 모형에 홈을 내주어서
위치를 부분적으로, 뒤쪽부터 부분적으로 파괴해가면서 위치가 손상되지 않고 모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앞에 이렇게 모형이 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마 과정에서 얇은 바를 이용하여서 안에 있는 끼워져서 나오지 않는 모형을 저는 이렇게 바를 이용하여서 분리를 하였는데요. 그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바를 너무 깊게 넣어서 안쪽 내면이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혀가 있는 부위는 이렇게 다소 충격을 가하여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매물을 할 때 경석고를 너무 저렇게 과잉되게 하게 되면은 분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이용하여서 2차 매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으로부터 그리고 모형으로부터 위치를 분리하였습니다. 분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위치의 표면에 석고기가 묻어있고 또 치아 사이사이에 석고가 끼워져 있어서 그렇게 덴처바를 이용하여서 다듬질을 해주는데요. 다소 거친 부분을 덴처바를 이용해서 갈아내고 또 석고가 묻어나온 부분은 덴처바를 이용하여서 다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의 표면을 덴처바를 이용하여서 제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치아 사이사이에 낀 석고도 조각도나 아니면 굉장히 얇은 바를 이용하여서 인공치의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다듬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저른 부위는 얇은 바를 이용하여서 운동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보더 부분 역시 라운드하게 거친 부분이 없게 저렇게 다듬질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나 보더 부분을 삭제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하이 팔리싱을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위치에 퍼미스를 발라가면서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퍼미스 작업을 하다가 위치를 놓쳐서 위치가 파절이 되고 또 손상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퍼미스를 위치에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습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휠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절단연이나 이렇게 교환면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를 낚아채서 이렇게 뒤쪽 부분으로 튕기고 아니면 또 더하면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위치가 부러진 학생들도 다소 놓친 학생들도 여러 명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이 팔리싱 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퍼미스를 지속적으로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위치를 꽉 잡아서 위치를 놓침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덴처바를 이용하여서 거친 부분을 다듬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인해서 조금 거친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매끈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 팔리싱 작업을 이용하여서 거친 부분을 이렇게 다소 매끄럽게 다듬질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안쪽 부분을 다듬질하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다소 숙련이 된다면은 저 안쪽 부분까지 깔끔하게 다듬질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이 팔리싱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저렇게 휠에 루즈를 붙여서 광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위치를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신경을 써서 해야겠고요. 저렇게 광을 내서 깔끔하게 광을 내서 이렇게 위치가 정말 신미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광을 냈을 때 저도 다소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졌는데요. 이렇게 신미성을 되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까지도 여러가지 신경을 써서 최종적인 의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광을 내는 작업을 끝으로 저희가 이제 1학기 동안 총위치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 보았는데요. 제 손으로 직접 총위치를 만들어 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도 하였고 저도 나름 흥미를 느껴서 굉장히 재밌었던 총위치 실습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학기 때는 다음에 2학기 때 그리고 또 다음 위치를 만들어 볼 때는 지금보다 지금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진짜 제가 만든 의지와 당장 환자 구원에 끼워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완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서 한블리 및 연말 실습 영상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